주로 맞아주십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부탁받은 내용은 앞에 이제 쭉 보면 복지부에서 어떤 사업들, 특히 이제 의료기기 이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아까 이제 박순만 단장님도 발표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저 같은 학교 있는 사람은 뭐 직업이 과제 계획서 쓰고 연구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하니까 자주 하는 일이지만, 이 회사에 계신 분들은 좀 낯설 거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이 복지부에서 시행되는 그 연구비, 연구 사업들, 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저보고 소개시켜드리라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되게 쉬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냥 너무 잘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보신 분들. 그래서 이 앞에 이 조그만 책에 있는 자료에 있듯이 뭐 미래융합 의료기기, 뭐 임상시험 지원, 중개연구, 이제 다양한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보면 이제 제각기 나름대로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큰 사업들은 이제 여러 뭐 회사에 계신 분들, 연구소에 계신 분들, 학교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사전에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해당 연도 전해나 그 전전에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공고에 여러 사업들이 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지된 사업들을 쭉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 뭐 임상시험하고 있는 것들에 어떤 도움이 될까 많이 생각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적절한 사업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크게는 그 구두 평가하고 서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를 이제 먼저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는 그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된 관심사는 이제 선정되는 평가일 거고요. 일단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중간이나 최종 평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선정 평가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중간 평가, 대부분 이제 서류 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중간 평가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과제를 종료하면 이제 종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정하는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제 접수가 쭉 되면은요. 일단 어떤 그런 서면 평가나 구두 평가를 하기 전에 진흥원 안에서 이 과제가 진짜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주로 이제 심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면 평가, 구두 평가에 들어가지만 실제 서면 평가에 오기 전에 이렇게 사라지는 과제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회사에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 과제 공고가 나면은 이렇게 좀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상이 되어야 된다. 또는 뭐 그 주관 책임자의 자격 요건, 그다음에 과제 구성의 요건, 그런 아주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안 지키시고 뭐 한 달, 두 달 걸쳐가지고 열심히 수백 페이지의 이제 계획서를 써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서류 평가나 구두 평가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저희 손에 못 보고 진흥원에 있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손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잘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서면 평가, 구두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대부분 서면 평가가 한 30%, 구두 평가가 한 70%, 그 정도의 이제 100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점수를 합해서 이렇게 최종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과제가 한 개 정도 공부가 나면 한 3배수 정도 또는 4배수, 하여튼 3, 4배수 정도를 이제 구두평가에서 선발을 하는 것 같고요. 서면평가에서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이면 한 2배수, 3배수 그 정도를 이제 서면평가에서 선발을 해서 이제 구두평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면평가를 통과하면은 구두평가가 배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 발표를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를 하다 보면은요,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발표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연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잘 주어진 시간, 어떻게 보면 짧게는 한 10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잘 발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요. 이공계 학생들 보면 진짜 국어 교육의 문제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수학,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학생들이 말을 잘 못하고 국어라는 게 저희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청중한테 듣는 사람이 학생인지 교수인지 일반인지에 따라서 사실 똑같은 내용도 발표가 틀려질 거거든요. 그거를 적합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하는 학생은 참 드문 것 같아요. 과제 계획서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여기 회사에 실무자도 계시고 연구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직원 뽑아놓고 이렇게 보면 참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해보다 보면은 쓸데없는 거 발표하는 사람도 많고 기승전결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서면평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과제에 보면 요즘은 이제 과제 계획서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보통 수십 페이지 되고 그러면 구두평가할 때 사실 잘 다 안 읽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요약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두 페이지 되는. 실제 요약서를 한 5분 안에 읽는 사람이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적당한 전문가. 자기 연구를 100% 아는 사람이 심사할 확률은 낮고요. 어느 정도 그냥 의료기기를 전체적으로 아는 그 정도의 전문가. 그분들이 5분 안에 읽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이 요약문을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반, 진담반 이 요약서를 쓸 때 너무 쉽게 써도 안 되고요. 5분 안에 이해하려면 쉽게 써야 되잖아요. 너무 쉽게 쓰면 없어 보여요. 너무 뻔한 거. 또 너무 어렵게 쓰면은 그 5분 안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도대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하고 경제적인 가치와 뭔가 실현성도 높고 과제에 주어진 기간 안에 어떤 과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면서도 뭔가 창의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 그거를 한 페이지에 줄 수 있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열심히 무슨 연구원 양력에 퍼센트 맞추는, 물론 퍼센트 맞추는 거 중요하지만 연구비 돈 그런 거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연구비는 나중에 다시 결정해서 새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쓰실 필요 없고요. 앞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참 중요하고요. 구두 발표할 때는 잘 썼다고 발표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특히 발표할 때 보면 여기 이제 대부분 밑에 저도 오늘 그렇지만 사실 이 발표 자료 이제 남이 만들어주고 여기 직원들이 만들어주시고 저는 이제 발표를 하는 입장인데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사장님들이나 연구소장님들은 본인이 교수들도 그렇지만 발표 자료 잘 안 만들잖아요. 직원들이 만들어준 걸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 게 아니면 참 이상하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할 때는. 특히 큰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구 책임자면 세부 과제들이 있잖아요.
세부과제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발표하면은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모르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연구 책임자의 자격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나는 의사니까 어떤 만드는 거, 뭐 엔지니어링 스킬이나 어떤 매니팩처링 하는 거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들도 의료기 만들면 병도 알아야 되고요. 실제 의료기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훨씬 더 쉽게 발표할 수 있고,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의료기 같은 경우에 결국 뭐 임상 의사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 뭐 어떤 특허나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변리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벤처 투자하는 분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답변할 때도 뭐 연구 책임자 서가지고 뭐 들어온 다른 학생들이나 회사원들이나 참여 공동 연구원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면 어떤 당첨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